예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어반입니다. 오늘 이야기 주제는요, 이 타이밍에 백종원을 저격하는 안성재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, 사실 뭐, 안성재 셰프가 백 대표를 대놓고 저격했다기보다는 지금 타이밍이 그렇게 되는 거야. 그래서 현재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, 백종원 아저씨도 지금 파묘를 당하고 있잖아. 뭐만 걸리면 계속 파묘를 당하고 있는데, 그러다 보니까 과거 안성재 셰프가 했던 얘기도 지금 와서 보면 저격처럼 보이게 되는 거지. 그리고 다시 또 그게 또 파묘가 된 거고. 그래서 김세현 이야기도 굉장히 즐겁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백종원 아저씨한테는 김수현이 정말로 은인이 아닐까. 김수현 씨 이리 와봐요. 백캠 드릴게요. 그래가지고 방금도 제가 바에 잠깐 다녀왔는데, 바 직원이 그러더라고. 혹시 백종원은 국가 권력급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.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다 보면, 뭐 더킹 같은 데 보면, 이슈는 이슈로 덮는 장면들이 나오잖아.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보면, 그게 진짜 완벽하게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잖아. 그러니까 누가 백종원의 이슈를 덮으려고 그 김순을 터뜨렸다 이런, 이런 얘기도 하고 있더라고. 뭐 물론 진실은 저 언덕 너머에 있으니까 뭐 그거는 관심 없고, 근데 뭐 우리가 궁금한 건 과연 어떻게 저격을 했을까라는 내용이잖아. 그래서 보니까 이게 쇼츠로 319만 조회수가 터진 건데, 제목이 그거야. 미슐랭 무시하는 백종원, 안성재가 건넨 한마디, 요리를 잘해야 돼요, 이렇게 올라왔는데, 이게 맨 처음에 손석희 아저씨랑 인터뷰를 한 게 있더라고. 그래서 손석희 아저씨는 난 근데 아직도 궁금한 게, 옛날에 조주빈한테 1,000만 원을 뜯긴 적이 있거든. 도대체 왜 뜯겼지? 그게 일단 궁금하긴 한데. 여튼간에 일단은 뭐 그걸 떠나가지고, 미슐랭 무시하는 백종원, 난성재가 건넨 한마디, 이 쇼츠 내용을 보게 되면, 맨 처음에 흑백 요리사를 하면서 많이 안 부딪혔냐,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. 이에 대해서 안성재는, 많이 부딪혔다라고 얘기하면서, 왜 이분은 이걸 맛있다고 하시지? 이렇게 얘기를 하고, 그리고 카메라가 비춰지지 않을 때 본인의 생각들을 서로 이제 교환을 하잖아. 근데 설득을 이렇게 하는데 이제 안 듣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. 그러니까 손석희 씨가 이렇게 크크크크크 거리고 있어. 그러면서 이거 왜 안 들으시지? 그래서 뭐 자기는 그래도 뭐 전혀 다른 분야의 견해를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, 쇼츠가 예전에 백종원 대표 아저씨 나왔을 때 안성 대표 그 마늘라면 있잖아. 그걸로 돌아가더라고. 그때 백종원 씨가 저는 미슐랭 사실 별로 안 좋아해요. 진짜로. 막 이게 나오더라고. 그래서 어차피 뭐 이제 한신포차나 그지 뭐 새마을식당이나 미슐랭에 들어갈 일이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여기 또 안성재가 뭐 저 자기도 그렇다고 뺑라면 안 먹어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. 그러니까 아니 안 셰프를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미슐랭 스리탄 어떻게 따는 거예요라고 물어보니까 그냥 일단 요리를 잘해야 돼요 를 하거든.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거지. 요리를 잘해야지 딸 수 있는 게 맞는데, 근데 이걸 보는 사람들의 반응이 또 이전과는 굉장히 다르다는 거야. 예전에는 사실 똑같은 이런 부분들을 보더라도 뭐 별 반응이 없었거든. 근데 나는 사실 근데 백종원 씨 나오는 부분이나 안성재라는 사람 나온 걸 보면서 느낀 게, 안성재라는 사람이 절대로 쉬운 사람이 아니구나. 난 그런 걸 좀, 그냥 어려운 사람이야, 안성재는. 그냥 대학이 어려운 사람이구나. 난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 이야기 하나하나에서도 그런 여자들의 기싸움 같은 부분들이 실제로 난 많이 느껴졌거든. 그런 부분에서. 그래서 저런 부분을 누가 이게 툭 던졌을 때 사람이 내가 이걸 이제 선긋기라고 얘기를 하잖아. 선긋기. 근데 그 선긋기에 절대로 안 당하는 사람들 특징이 그거야. 그냥 뭐 말하면 바로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뭐 올리려고 하면 탁탁 치는 약간 그런 그림이었는데, 이걸 보는 사람들의 반응은 그거였어. 요리에 진심인 사람과 사업에 진심인 사람이다. 이게 제일 위에 있었고, 일단 요리를 잘해야 해요에 모든 게 담겨 있다. 그리고 핵심은 안 들으시더라고요다라는 게 있고,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나이를 먹을수록 심해지는 일종의 병이다. 본인의 겪어온 경험들이 정답이라고 확신하고, 특히나 성공을 거듭한 사람일수록 더 심하다.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. 자기 경험에 의해 가지고 자기가 성공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밖에 없거든. 내가 보기엔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그 JYP 박진영 아저씨가 분명히 훌륭한 사람이었단 말이야. 그 사람은 대한민국 가요계 역대 최고의 그런 길이나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, 요새 약간 좀 그런 식으로 좀 확신을 가지고 있고, 지금 하이브 음악들을 들으면 하이브는 한 걸음씩 앞서간다고 난 느끼고 있거든. 그러니까
과거 JYP가 뭔가 원더걸스나 이런 것들로 앞서갔던 그 느낌을 하이브가 그대로 하고 있어. 보법이 다르다고 하지. 반박자씩 빠르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, 하이브 같은 경우는 방시혁이 의장으로 해서 그냥 떠나잖아. 그냥 과즙세연이랑 놀고. 그러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 중에 잘하는 사람들 앉혀놓잖아.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그런 느낌인가. 또 어떻게 보면 차이인 것 같아, 사람마다. 그리고 백 대표에 대한 진정성과 신뢰성이 한 방에 조졌다. 복구가 될까 싶다. 이렇게 걱정하는 내용들도 있었고, 말이 점잖고 이쁘게 팩폭을 했다. 말에 힘이 있다. 진짜 이런 건 확실히 해야 된다. 라는 이야기부터, 맛에 진심인 사람과 돈에 진심인 사람이 다른 거다라는 얘기부터, 백종원 아저씨를 까는 댓글도 굉장히 많았어. 사람들이 백종원 여론 안 좋아지니까 바로 등 들려버리네. 같은 영상인데도. 그래서 저 영상이 그때 올라올 때랑 지금이랑 느낌이 완전 다르거든, 댓글 반응이. 그렇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제 백종원 아저씨는 이제 장사꾼인 게 사실 맞아. 그러니까 뭐 이제 장사꾼과 셰프의 마인드는 다르다. 그리고 백 아저씨한테 그동안 아무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 못했는데 너무 속 시원하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. 속이 시원하고 진짜 고수는 딱 보면 상대방을 알고, 백종원 아저씨는 설탕 러버있는데 어떻게 안성재하고 이렇게 비교가 될 수 있냐라는 이야기부터, 안성재는 백종원의 실체를 알고 있었다. 사람 한순간에 확 가는 거나, 안성재가 하는 말이 다 맞다. 미슐랭 모셔놓고 미슐랭 간다는 건 진짜 개념이 없는 게 아니냐. 백 대표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다. 관심이 없는, 미슐랭 관심이 없을 수밖에 오르지 못할 남은 쳐다도 보지 말는 거 아니냐. 백종원의 완패다. 품격이 머무는 차이 다르다. 이런 식으로 해서 밑으로 내려가면 또 엄청 많거든. 엄청 많은데 안 좋은 댓글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까지 내가 안 퍼왔습니다. 우선 저는 이걸 보고 느꼈던 게, 사실 흑백요리사 때만 해도 나는 백종원과 안성재의 그 조합이 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요식업적인 사업으로 가장 성공한 사람과, 그리고 국내 그 당시에는, 지금은 이제 밍글스가 받았지만 그 당시에 모소는 국내 유일 3스타였잖아.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정말로 요리계에 정통한 사람과, 그리고 요식업 사업에 정통한 사람의 이 구도가 나는 굉장히 괜찮다고 봤어. 물론 요리로 따지면 당연히 안성재가 씨빠르지. 당연히 씨빠르지만, 근데 그런 대중적인 시야도 무시 못하잖아. 그래서 뭐 영화로 따지더라도 대중적으로 흥행이 잘 된 영화가 있고, 그리고 작품성이 있는 영화가 있고, 물론 이제 그 두 개를 다 잡았던 기생충이라는 영화도 있지만 본 감독 이번에 망했다고 하더라고. 그래서 그런 것들 있지만 그런 게 딱딱 나눠져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, 난 뭐 딱히 여기에 대해서 좀 뭐라고 해야 되나, 지금 와서는 뭐 이제 백종원 대표가 파면을 당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여론이 이제 한동안에 확 기우는 이걸 보면서도 좀 뭔가 좀 이렇게 재밌다는 느낌이 들거든. 한편으로는 조금 안타까운 느낌도 들어. 그러니까 이것도 대응에 대한 문제거든. 그래서 처음에 백캠 터졌을 때만 해도 그 인터뷰만 하더라도 사실 그게 틱틱거리지 않고 그냥 처음에 사과문 내는 것처럼 좀 더 공손하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. 이게 조곤조곤 잘 설명했으면 되는 건데, 그거를 이게 틱틱거리면서 짜증내면서 설명했다가 방구석 시간 빌게이츠들 열취해갖고 그 영상, 수많은 영상을 이제 파묘를 다 들어가고, 그 중에 이제 법에 걸린 것도 있고,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을 보게 되면 남초랑 여초랑 입장이 완전히 달랐단 말이에요. 여초에서는 트집 잡는다라는 의견이 주류였는데, 어느 순간 보니까 이제는, 야, 왜 브라질산 닭 쓰냐? 이렇게 얘기하고, 나중에 또 이제 호주산 소 쓰면 또 그럴 거 아니야. 왜 한우 안 쓰냐? 끊임없이 공격이 들어가고,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원산지 표지 문제라던가, 표기 문제 맞죠? 원산지라던가, 이것저것 걸린 게 많더라고. 그런 것들이 계속 올라오고 나니까 여초에서도 지금 이제 등을 돌린 그런 느낌이거든.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파멸을 당하다 보니까 과거의 이것들이 마치 이제 안성재 대표가 안성재 셰프가 백 대표를 저격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야. 그래서 뭐 글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는 사실 그래요. 저는 좀 그 대한민국이라는 게 사실 그래. 백종원 아저씨 나는 장사꾼의 시선으로 보고 있거든. 근데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좀 이렇게 좀 유명해지게 되면 대중들이 원하는 눈빛은 그런 장사꾼의 마인드보다는 사실 그런 유재석 같은 사람을 원하게 돼 있거든. 근데 문제는 이제 백종원 대표의 그런 좀 약간 과장된 권위가 이제 점점 계속 밝혀지고 있잖아. 그래서 따지고 보면 프랜차이즈라는 걸 봤을 때, 프랜차이즈라는 건 한 명 한 명의 사람들이 이제 자기 퇴직금 털어가지고 이제 진입하는, 어떻게 보면 자기의 생계를 걸린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데, 근데 그 백 대표의 프랜차이즈 중에서 백다방을 빼고는 그렇게 또 이게 성과가 좋지가 못하잖아.
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더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면서 내가 보기엔 김세현도 끝났는데 백종원 대표도 이제 과연 이전처럼 활동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나도 이제 다소 의구심이 들거든. 그래가지고 그러게는 뭐 앞으로의 시간은 지나봐야지 알게 되겠는데,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안성재 셰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모소를 재오픈하잖아. 그렇게 돼서 뭐 앞으로의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둘이 가는 분야가 다르단 말이야. 그래서 약간 뭐 음악으로 따지자면 대중음악이 있다고 하면 옛날에는 뭐 클래식 하는 사람들은 재즈 쳐다보지도 않았잖아. 약간 그런 느낌이야. 그러니까 그런 작품성이 있는 예술의 길. 그래서 흔히 그 요리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 파인다이닝이라고 하지. 파인다이닝을 자아실현의 장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. 그리고 실제로 레스토랑이 전 세계 한 37만 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111개가 3스타를 받았다고 하더라고. 이거를 프로테이저로 환산하게 되면 딱 0.03 롤티어 챌린저랑 동급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.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정점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이제 안성재라는 건 부정할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각기 다른 행보가 되겠지만, 근데 하나 확실한 건 이제 안성재 셰프는 이제 올라가는 일이 남았고 백종원 대표는 이제 내려가는 일이 남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.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되게 아이러니한 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? 백종원 대표가 여기서 가장 확실하게 일어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백종원 대표가 가지고 있는 프랜차이즈들의 성과가 폼을 끌어올리는 거거든. 근데 지금 와서 보게 되면 프랜차이즈들도 여러분 절대로 호락호락하지가 않다는 거예요. 그래서 나는 지금 지나와서 보게 되면 진짜 그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? 내가 늘상 하는 얘기 있잖아. 요새는 자영업자들 레벨이 1년 1년이 다르다고. 그리고 과거 한심포차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 이제 유명하거나 그럴 수 있는 거는 비즈니스적인 요인들도 굉장히 크지만,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백종원 대표의 사업적인 감각이라기보다는 지금 와서 그 성과로 보게 됐을 때 그 당시에는 뭐 프랜차이즈나 이런 쪽에 뛰어드는 사람들, 요식업체에 뛰어드는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실력이 많은 사람들, 실력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그렇게 이루어진 하나의 그런 어떻게 타이밍 러시가 아니었을까 하는 뭐 그런 생각도 문득 들어가지고 이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.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요, 여기까지고요. 다음엔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고, 뭐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제 백종원 대표는 이제 점점 떨어질 것 같아. 내가 봤을 때는 점점 떨어질 것 같고, 그리고 안성재 대표는 이제 앞으로 모소가 재오픈한다고 하거든. 가격도 비싸긴 한데, 근데 뭐 앞으로의 성과를 봤을 때는 지금 보면 유튜브는 전부 다 잘 나가잖아. 그러니까 뭔가 이제 희비의 쌍곡선 딱 그 교차 지점에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게 조금 재밌어가지고 얘기를 해봤습니다. 여튼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에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 땡큐.